넘겨보시면 326페이지에 공유물 분할, 목차 6번의 공유물 분할에서 여백에 적어주세요. 공유관계의 소멸입니다. 소멸. 자, 계속 공유관계가 유지되다가 이제 소멸, 각자 단독 소유하는 관계로 가는 거예요. 쪼개는 거예요. 물건을 쪼개서 빵을 같이 공유하고 있다. 빵 잘라서 반은 너 먹고 반 나 먹고, 빵 하나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잘라서 빵 2개로 만든 다음에 하나씩 먹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자, 토지 자르는 방법은 어떨까요? 한 개의 물건을 자른다. 한 개의 물건. 주로 중요한 건 부동산이니까 부동산을 봅시다. 토지는 어떻게 해요? 토지를 100번지 토지가 있는데 이게 한 개의 물건이에요. 한 필. 토지를 자른다. 그럼 이거 분필하면 되는 거죠. 분필해서 100-1번지, 100-2번지 나눠서 이건 너 갖고 이건 나 갖고 하자. 이렇게 분할하면 되죠. 분할. 건물은 어떨까요? 건물 100번지 건물이 있어요. 건물. 다행히 이 건물이 2층짜리 건물이다. 1층, 2층. 1층은 너 갖고 2층은 나 갖고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죠. 물건을 2개로 만들어서.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빌라는 이 골목에 있는 빌라 있잖아요. 아파트 말고. 아파트는 구분 소유예요. 즉 여러 개의 물건입니다. 여러 개의 물건. 물건이 여러 개예요. 101호, 102호, 103호 다 독립된 물건이에요. 건물은 한 개지만, 한 동의 건물이지만 민법상 물건은 여러 개예요. 호별로. 빌라는 둘로 나눕니다. 빌라는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이 있어요. 양자는 어떻게 구별되느냐? 이거는 지 맘이에요. 지 맘. 이 빌라를 만든 사람 마음이에요. 이것을 다세대로 할까 다가구로 할까 자기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등기를 하기 나름으로. 그래서 만약에 다세대로 했다. 그러면 이거는 이거나 똑같아요. 아파트나 똑같습니다. 101호, 102호, 103호 다 독립된 여러 개의 물건이 돼요. 다가구다. 그러면 이 다가구 안에 101호, 102호, 103호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그냥 전체가 한 개의 물건이에요. 한 개의 물건. 다가구로 하다가 나중에 다세대로 바꿀 수도 있어요. 등기를 해서 다세대로 등기를 하게 되면 여러 개의 물건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 건물을 다가구 건물이었는데 다세대로 바꾸면 여러 개의 건물이 돼요. 물론 전기나 수도, 가스 이런 것들이 따로따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는 갖춰야 돼요. 그 독립된 물건, 건물이 될 수 있는 구조는 갖춘 걸 전제로 양자를 하는 건 선택, 법률적인 선택의 문제예요. 어쨌든 그렇게 나눌 수도 있는데 그렇게 나눌 수 없는, 쪼갤 수 없는 그런 것도 있겠죠? 쪼갤 수 없는 물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분할 방법은 원칙적으로 이렇게 쪼갤 수 있으면 현물 분할을 하는 게 원칙적인 모습이고, 현물 분할이 불가능하다. 가령 이런 이 지우개를 서로 공유하고 있다. 그러면 반 잘라가지고 너 반, 나 반. 이러면 가치가 훼손되잖아요. 이거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가액 분할, 가액 배상 또는 대금 분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3개로 나누죠. 가액 배상. 이건 말 그대로 물건 하나, 물건 2개로 만들어서 하나씩 갖는 게 현물 분할이고, 가액 배상은 한 사람이 다 갖고, 그럼 너 다 가져라. 너 단독으로 가져. 그 대신 나한테는 돈을 달라. 돈 달라. 그 절반의 가치만큼의 돈을 달라. 이 가격 배상이에요. 이런 식으로.
또 여기에도 추가될 수가 있겠죠. 둘로 나누지만 이거는 토지를 100번지, 100번지를 100일, 100-1, 100- 나누는데 이건 도로에 인접해 있고 이건 좀 구석탱이에 있고 하면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 가치만큼 얘가 얘한테 돈을 얹어주면 되죠. 가액 합쳐가지고 배상할 수도, 분할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거의 불가능하다. 서로 막 싸워서 도저히 뭐 이런 게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아싸리 제3자한테 팔고 돈을 나눠 가지면 됩니다. 대금 분할. 자, 이러한 그러니까 넓게 말하면 물건 분할, 이 가액 배상은 일종의 이 현물 분할, 물건을 나누니까 그 일종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할 방법이 있는데 그냥 큰 그림으로 나누면 현물 분할, 대금 분할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당사자 협의로 정하고 당사자 협의가 안 되면 협의로 분할하는 걸 합의 분할이라고 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소송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재판상 분할. 협의가 됐다. 그래서 협의가 돼서 물건을 나눴다. 그러면 이것은 당사자 계약으로 나눈 거죠. 법률 행위. 우리 민법 총칙에서 배운 법률 행위에 의해서 분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몇 조가 적용되느냐? 186조가 적용돼요. 등기까지 해야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등기까지. 재판상 분할, 이건 소송으로 하는 거예요. 소송에서 판결이 나오죠. 이거 형성 판결입니다. 형성 소송에 기한 형성 판결이 나와요. 그럼 이것은 형성 판결에 의한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187조가 적용돼요.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여기는 등기를 해야만 물권 변동이 일어나지만 여기는 등기가 필요 없다. 분할 방법이에요. 그래서 268조를 보면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어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면 언제든지 찢어가지자라고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연하게 얽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뒤에서 배우는 합유나 총유는 이게 적용되지 않죠. 걔네들은 인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분할을 청구할 수 없어요. 공유만 적용됩니다. 그다음에 327페이지 양가로 3번에 분할 방법은 두 가지다. 첫 번째 양가로 3번에 있는 협의 분할, 그리고 양가로 4의 재판상 분할. 협의 분할에는 동그라미 2번의 현물 분할이 원칙이고 대금 분할, 가격 배상의 방식도 있다. 그다음에 재판상 분할 269조 분할 방법에 관해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 협의 분할이 좌절되면 공유자는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재판상 분할입니다. 이런 법원에 이제 소를 제기하니까 소송인데 넘겨보시면 328페이지 그 소송은 동그라미 1에 형성의 소라고 그래요. 형성소송. 그러니까 그 소송에서 나오는 판결은 형성 판결이 되겠죠. 셋째 줄에 형성 판결의 밑줄. 그 옆에 보면 187조라고 돼 있죠. 따라서 187조가 적용되어서 등기를 격려하지 않아도 형성 판결이 확정된 때 그 판결의 내용에 따라 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 다음 329페이지 양가로 5번에 공유물 분할의 효과 에서는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한테는 과하니까 거기까지 해서 넘어가고, 그다음 332페이지에 합유를 봅시다. 합유. 합유는 이제 인적 결합 관계가 공유와 달리 조금 끈끈한 조합 관계가 있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271조 법률의 규정이나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조합체의 밑줄, 조합 관계에 있는 자들이 물건을 소유하는 것, 그것을 합유라고 한다. 합유. 333페이지 합유에도 양가로 3번에 지분이 있어요. 총유에는 지분이 없는데 합유에도 공유와 마찬가지로 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지분이 공유와 어떤 차이가 있느냐? 273조를 보세요.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공유는 단독으로 자기 지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었잖아요. 하지만 합유는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동업 관계가 바뀌는 거예요. 갑을병 세 사람이 퇴직금 모아서 치킨 가게 하다가 갑이 자기 지분을 판다라는 건 새로운 정이 동업체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자가 동의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누구랑 동업하는지는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넘겨보시면 334페이지
나머지는 특별한 게 없고 동그라미 2번에 합의물의 보존. 자, 합의에도 보존 행위는 있어요. 그래서 전체에게 유리한 거니까 보존 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이건 공유와 똑같죠. 공유와 똑같이 보존 행위가 있습니다. 하지만 총유에는 이런 게 없어요. 총유는 구성원들이 단독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원 총회의 결의나 전원이 해야 돼요. 335페이지의 총유를 봅시다. 총유는 275조 법인 아닌 사단 거기에 밑줄, 즉 구성원의 인적 결합 관계가 비법인 사단의 결합 관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 종중이나 교회 같은 그러한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 총유가 된다. 그리고 중요한 조문이 총유 관계에서 276조 총유물의 동그라미, 총유물을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는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사원총회의 결의 거기에 밑줄. 자, 처분할 때는 말할 것도 없고 관리를 할 때도 사원총회 결의에 의한다는 얘기예요. 전원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전원이 다수결로 물론 하겠지만 관리는 사원총회 결의에 의한다. 보존행위라는 개념도 없습니다.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대표적인 총유관계가 디귿에 보면 재건축 조합 있죠. 명칭이 조합이지만 얘네들 비법인 사단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리을의 교회가 있고, 넘겨보시면 336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총유물의 보존행위라고 돼 있죠. 첫째 줄,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즉 단독으로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단독으로 할 수 없고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된다. 보존행위라 하더라도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335페이지 다시 돌아와 보세요. 276조에 그 여백에 적어주세요. 특별 효력 요건. 만약 총유물을 관리, 임대차하는 관리를 하거나 또는 팔아 넘기는 매매를 하거나 할 때에는 반드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되지, 이걸 거치지 않으면 무효라는 이야기예요. 무효. 특별 효력 요건에 위배되어서 무효다. 그래서 우리 민법 총칙에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 배운 게 있는데,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 행위에는 표현 대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표자가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총유물을 처분해 버렸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대표자에게 대표권이 있는 것으로 선의 무과실로 믿어도 대표는 대리나 똑같으니까 표현 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별도의 특별 효력 요건이다. 자, 잘 기억이 안 나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제 기억할 건 특별 효력 요건, 대표권도 특별 효력 요건이에요. 근데 특별 효력 요건이 10개면 10개 다 충족해야만 유효한 거예요. 그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된다. 또 학교의 재산을 처분할 때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된다. 여러 가지 특별 효력 요건들이 있어요.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를 거래할 때는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에서 하나라도 걸리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특별 효력 요건이다. 기억하시고.